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 시장 보시면은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늘 시장을 흔들고 있죠.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요, AI 버블론이 한층 꺾인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ESS 대형 입찰 전쟁이 다시 열리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입찰은 1조 원 규모의 2차 ESS 중앙계약 시장, 말 그대로 이 업계의 사활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삼성 SDI가 이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번 이슈가 삼성 SDI 주가에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 채널은 삼성 SDI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셔서요. 빠르게 대응하시고요. 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로 표현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차 ESS 입찰에서 삼성 SDI의 압승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1차 입찰에서는 삼성 SDI는 무려 이 76%의 수주를 가져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을 크게 따돌렸는데요. 당시 삼성 SDI는 고에너지 밀도 NCA 배터리를 내세워서 성능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선보였고, 동시에 과감한 입찰가 전략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업지를 확보했죠. 강조할 점은요, 1차전에서 경쟁사들이 LFP 중심 전략을 펼쳤지만 전력거래소가 원하는 기준은 단순히 안전한 LFP냐 고성능 NCA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출력과 응답성, 전력 공급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삼성 SDI의 각형 셀 기반의 ESS 배터리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간 셈인 거죠. 즉 이번 2차 ESS 입찰을 이해할 때 삼성 SDI는 이미 실력으로 증명한 기업이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2차 ESS 입찰의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이 변화는 삼성 SDI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원래는 가격 평가가 60%, 비가격 평가가 40%였지만 이번 2차전부터는 50대 50으로 비중이 같아졌습니다. 그럼 어떤 지표가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이 화재 안정성과 개통 연계 경제 기여도, 즉 안정성과 시스템 통합 능력의 중요도가 크게 높아진 거죠. 특히 지난 9월 대전 국정자원 ESS 화재 사고 이후에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ESS 화재 예방 능력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의 각형셀은 구조적으로 열폭주 확산 위험이 낮고 내부 안전 설계가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 ESS 시장에서도 그래서 삼성 SDI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거죠. 즉 규칙이 바뀌면서 이 안정성과 성능 그리고 신뢰성,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우리 삼성 SDI가 오히려 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 배터리의 성능과 실력의 싸움입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경쟁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죠. 결국 급변하는 전력 상황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가 관건이고, 이건 완전히 성능 싸움이다. SK온은 이번 입찰에서 문제 발생을 미리 감지하는 진단 시스템과 문제가 생긴 모듈만 교체하는 장치, 그리고 열과 폭발을 막는 안전장치를 도입해서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창 공장에서 ESS용 LFP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발표해서 국내 생산 기반과 경제 기여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 SDI는 대부분 ESS 배터리를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고요. 국내 조달 비중이 높아서 경제 기여도 지표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ESS, UPS 분야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MOU 체결까지 마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수명, 안정성에서 ESS 최적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ESS 프로젝트에서도 각형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결국 삼성 SDI는 1차전의 압승에 이어서 2차전에서도 이 실력으로 승부 보는 구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기업인 거죠. 정리하면 이번 1조 원 규모 ESS 2차 입찰은 단순한 수주 경쟁이 아니라 전력 안전이라는 이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구도입니다. 그 중심에서 삼성 SDI는 이미 1차전 압승을 실력으로 증명했고, 2차전의 안정성과 개통 연계 강화라는 이 규칙 변경이 오히려 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ESS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전략,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를 동시에 생산하는 투트랙 체계, 그리고 북미 공장 가동까지 이어가면서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성장 포인트를 보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여유 있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전체가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 보니까요. 단일 섹터만 보시는 것보다는 수급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다른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중국이 사실상 한일 관광 제한령을 내렸고요. 그 영향으로 호텔과 면세, 미용과 쇼핑 같은 이 인바운드 소비주들의 실적 모멘텀이 붙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연말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요.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과 기술 모멘텀이 동시에 나오는 종목들이 자주 등장하는 구간이기도 하죠. 특히 플랫폼 바이오 분야는 기존 신약 개발과 달리 하나의 기술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여러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셔틀 플랫폼을 활용해서 뇌질환과 근육질환과 같은 이 다양한 신약 후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성공 시 파이프라인 전체 가치가 함께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플랫폼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주가가 크게 급등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삼성 SDI는 중장기 모멘텀 가져가시면서 바이오 섹터의 플랫폼 기술 흐름도 같이 지켜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삼성 SDI의 미래 모멘텀과 투자 전략 앞으로도 계속해서 꼼꼼히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